65세 이후의 의료비가 남녀 모두 조금 더 든다는 것입니다. 2050년도에는 65세 이후 약 2억 원 정도가 의료비로 지출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긴 모습부터 환경 그 외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늙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 것이죠.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후엔 삼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돈 없고. 그런데 돈이 있으면 힘들고 외롭고는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히 돈이 많고 건강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연하면 안 되겠죠. 저는 노후는 세 가지 부분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생활, 여가, 건강, 이 세 가지 부분이 잘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건강은 노후에 지출되는 의료비와 관련이 있겠죠. 생활과 여가 부분은 여유롭지 않다면 조금 줄일 수도 있겠지만 노후에 의료비를 줄이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선 노후에 들어갈 의료비부터 해결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에 꼭 필요하고 쓸 수밖에 없는, 노후에는 오히려 더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생애 의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뉴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인 급여 부분을 나라에서 모두 부담을 하고 있죠. 또한 기업에서는 산재 공제 등을 통해 특정 산재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비보험 등으로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결국에 개인은 실손의료비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부분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공복지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젊은 층이 줄어들고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걷어들이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아진다면 이런 공공복지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공공복지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부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젊은 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공공복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따라 개인이 복지를 준비해야 할 몫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애 주기별 1인당 연령별 의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의료비로 지출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태어나서 64세까지 지출되는 의료비보다 65세 이후의 의료비가 남녀 모두 조금 더 든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 남자는 약 5천만원 정도, 여성은 한 6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통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벌 때보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의료비는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국민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약 8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약 25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보다 65세 이상 평균 진료비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는 대략 5천만원 정도가 의료비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하니 미래의 진료비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2030년, 2040년, 2050년 각각 예상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50년도에는 65세 이후 약 2억 원 정도가 의료비로 지출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질병상해 각각 매년 5천만원까지, 통원 진료비도 매일 3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연간 납입보험료와 연간 평균 진료비를 비교해보면 사실 비교해 볼 것도 없이 병원비를 다 내는 것보다 당연히 보험료가 훨씬 적게 지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손의료비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매년 5천만원 보장되기에 의료비 문제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를 별도로 지급하니까 실질적인 보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손의료비 보험도 단점은 있습니다. 매년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소폭 상승하겠죠.
그리고 15년마다 재가입해야 되고 100세까지만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를 내는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납 상품이고 보험 상품 중에 가입하기 가장 까다로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뭐 하나라도 치료 이력이 있으면 부담보가 걸리거나 가입 자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실손보험은 어떻게 보면 권리입니다. 사회 보장 제도인 겁니다.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우리의 권리인 것이죠. 그러니 경제활동을 하는 건강한 때에 반드시 권리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노후 준비와 관련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납 상품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없는 노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노후에는 이 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경제활동 시기에 미리미리 대비해 둬야 되는 것이죠.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65세 이후 들어가는 의료비가 아니라 실비보험 낼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 그런 정도의 자금만 준비하더라도 노후의 의료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50년 65세 이후의 의료비를 한번 예측해 봤었습니다. 65세 이후 실손 의료비 보험이 없다면 약 2억 원 정도가 의료비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실손 의료 보험이 있다면 보험료 낼 돈 약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생애 의료비를 미리 준비해두는 방법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고, 셋째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필요 의료비를 별도의 자금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둘째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 재원을 별도의 자금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셋째, 실손보험을 가입하시고 보험료 납입 재원을 별도의 자금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 별도의 자금을 사망에 대한 보장도 받으시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 그리고 복리,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료비는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모으는 돈도 복리로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사망에 대한 보장,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 복리, 비과세가 적용되는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 준비 어떤 것보다 일단 의료비 정도는 준비를 해 두셔야겠죠. 나이 드는 것도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더 이상 위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20대 30대는 경제활동기에 가족의 안정과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 40대 50대는 경제활동 가능 기간을 고려한 가족의 안정과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 60대 이후에는 기존 자산의 위치 이동을 통한 안전자산 확보를 위한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림으로 보듯이 노후의 필요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은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난 아직 젊어, 노후? 나중에 준비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준비는 더욱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더 늦지 않고 더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학습 계획을 잘 세워야 하듯이 노후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가장 빠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생애 전반에 걸친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설계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